이렇게 발표 순서를 기다리면서 발표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발표 순서가 점점 다가올수록 가슴에 콩닥콩닥 뛰면서 막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만 이걸 꽉 잡고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장님하고 PT를 한번 마치고 나서 저 혼자 이제 청주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뭐 다한 것 같고요. 처음 이제 물건 선정을 하고 시세 조사 분석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을 쭉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 선정 단계에서 보시면 항상 그 맞닥뜨리는 하드가 이제 우량 물건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우량 물건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된 아주 정확하게 정의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매를 뵈러 왔습니다. 똑똑똑에 이제 페이지 197페이지 23째 줄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협회장님 이 책에 보시면은 이제 우량 물건이라면은 시세 차익이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시세 차익이 높기 위해서는 응찰자 수가 낮아야 되겠죠. 이 응찰자 수가 낮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좋아야 될 거야, 나빠야 될 거야. 별로인 게 좋지 않은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럼 남들이 보기에 별로인 물건이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권리 분석과 명도가 어려울수록 협회장 어려워 보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책에는 일단 어려우시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 업소에서 평이 좋지 않은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리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될까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많이 드는 물건, 이거 책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찾게 된 물건이 청주 다가구 물건입니다. 대지가 60평이었고 현재 건물이 99평, 제시가가 11평이었고요. 감정가는 4.8억이었고 최저가가 3.1억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어요. 사건 번호 15 타격 14627 물건인데요. 뭐 제가 왜 이 물건을 이제 우량 물건이라고 선정을 하고 입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청와대가 이제 저희는 그 물건 취급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첫째, 뒤에 좀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다가구 같은 게 필로티 구조인데 그 필로티 구조 안에 주차장이 부족한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근 부동산에서 평이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남들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우량 물건의 조건을 만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2년 전 5억 초반에 나왔는데 안 팔렸어요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에게는 뭐 5억 초반에 안 팔리면 조금 더 낮게 팔면 될 거고 잘 안 팔렸다면 홍보를 많이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남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필로티가 없어서 주차가 어려워라고 했었는데요. 뭐 제가 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건 말건 저한테 상관이 없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차동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수가 적어요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가구 수가 6가구밖에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뭐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뭐 손님한테 소개시키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장. 이때 뒤에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총 6가구 중에 5가구가 살고 있었고 한 가구는 이제 월세였고요. 나머지 4가구는 전세였는데 적게는 2,600, 크게는 8,000까지 돈을 날리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모든 조건이 저에게는 우량 물건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우량 물건의 반대는 불량 조건이겠죠. 이게 3년밖에 안 된 새 집이었습니다.
남한테는 뭐 3년이라는 조건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조건 중에 하나가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들어요. 이게 고칠 게 없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게 남한테는 이게 남한테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뭉찰 수가 많이 몰리겠구나 하는 약간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불량 물건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무량 물건으로 봐야 될지 머릿속에 싸움이 꽤 일어났었는데 이 하나 때문에 이 좋은 조건을 제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를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조사 분석 단계인데요. 항상 협회장님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 잘 써야 된다 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고민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이거 하면 다 아시죠? 모른다고 뭐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다고. 여기 보면 1985년도에 저 오락실 다닐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제가 이 이름 띄운 이유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간단히 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맞추신 분께는 협회장님께서 뭐 아마 상품 하나 드린다고 해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해법 하나 드렸다고 합니다. 아까 시세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게 3년밖에 안 된 새 집이었고요. 가구 수가 6가구밖에 안 되는 집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할 때 내가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딱 5초간 생각을 해보시고요. 없으면 상품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 없으신 것 같은 게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은퇴한 노부부 등록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접근을 할 때, 제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용돈벌이로 다가구를 하나 사고 싶어 하신다. 근데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집이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고 가구수가 또 너무 많아도 일일이 민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가구수가 있는 집을 원한다라고 하니까는 이 집 바로 앞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집 물건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딱 집으면서 아주 적당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점이라면 경매 물건인데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 집에 대한 좋은 조건 막 장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가구수나 그런 거 다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원룸인지 투베이스인지 투룸인지 주인세대인지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경매가 넘어갔겠냐고 시나리오 하나를 잘 써가지고 거기다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산다 판다 경매다라고 접근을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산다라고 접근을 하니까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이 근처에 5억 미만인 물건 없습니다 라고 3년 정도 된 물건이 5억 미만의 물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판다라고 접근했을 때 대부분 부동산이 말을 잘 안 해주고 얼마 저보고 파시는 분이 말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그 판다라고 할 때 보통 그냥 주소를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매라는 거 알아차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부동산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 군데서 제가 뭐 처음에 얼마를 받으니까 5억 정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5억이란 가격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4억 7천이면 자기가 금매로 4억 7천이면은 손님 바로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매 가격이 이 가격이 최소한 4억 7천 넘겠구나 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제가 접근해봤는데 이 말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불량 물건이라고 표시를 하나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한 100m 정도 떨어진 부동산이었는데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응찰사 쓰고 상당히 몰리겠구나.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4억 초반 정도 한다고 상당히 후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회장 때 배운 방법이 있었죠.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4억 초반 매물 하나 있나요? 제가 당장 돈 들고 달려갔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튀어나오는 말이 그 4억 초반 이 근처에 4억 초반 매물이 어디 있냐고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앞뒤가 서로 안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동산 여기는 이렇게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무시를 했고요. 좀 늦었는데 부동산 아까 없다는 표현을 하려고 표시를 하는 건데 좀 늦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동산에
이 물건의 가격을 매긴 게 4억 8천에서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2년 전 초반에 2년 전에 5억 초반에 팔려고 했는데 물건이 그 매매가 안 됐다는 말이 하나 있었고 금매가 4억 7천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4억 8천에 될 것이고 5억 정도까지도 잘하면 5억도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 입찰 단계인데 입찰가를 어떤 그림 같으세요? 고민합니다. 원숭이가 물속에서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목을 고뇌 점점점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입찰가를 산정할 때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과연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 것이냐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 수익률을 보면서 열심히 고민했는데 당시 감정가가 4억 8,600이었고요 1차가 3억 8,900 2차가 3억 10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 이렇게 두 줄을 쳤었는데 초기에는 제가 3억 8천, 4억 2천 사이에서 다 고민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마지막 최종할 때는 4억에서 4억 2천 사이에서 수익률표를 막 붙여보면서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이렇게 붙일 때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붙일 때는 얼마가 되고 내가 과연 그 수익률 얼마나 봐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막 하다가 최종 입찰을 들어갔는데 총 입찰자 이하 7명이 돼요. 그리고 2등 입찰가가 3억 9천 얼마인지 정확히 대충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가격은 4억 901만 원입니다. 참고로 그 입찰 당시에 제가 가지 않았고 제 집사람이 갔습니다. 제가 전주 때도 그랬고 이제 청주 때도 그랬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수요일인가 입찰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휴가를 내서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제 와이프한테 가격을 쓰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4억 900 그러니까 끝이 만원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도 단계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보증금, 배당금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01호 주인 세대인데 보증금 1억 1000이었는데 배당금 2,900 받고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201호는 빈방, 202호는 이제 보증금 300에 배당금 0, 203호는 보증금 6,500인데 1,300, 101호, 101호. 이제 101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다 날리고 가요.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 퀴즈. 협회장님이 아마 또 해보시잖아요. 202호 보증금 300인데 비당금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보증금 300이면 최소한 변제돼가지고 다 받아나가야 되는 세입자 아닐까요? 근데 왜 이게 배당금이 있는지 경비 개입된 그 이유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남들 할 거 다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그 배당금 받아주는 그것도 아니고요. 호수 상관없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소유주가죠. 공원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 원래 이 사람은 뭐 할 거 다 했고 배당금도 받아나가야 되는데 천주 그 지방법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의 배당금 0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우리 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경매에 딱 들어가 나서 세를 안 내잖아요. 그 지방법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라고요. 월세를 언제부터 안 냈냐, 1년 정도 안 냈다고 하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다가 배당을 안 시켜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장관섬 아시라고 한번 여봤고요. 이제 제가 이사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8,100만 원 손해 보신 분인데 이사비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300분은 뭐 잔금 납부하고 일주일 후부터 제가 월세를 받았습니다. 203호 같은 경우도 이사비를 안 드렸고 101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5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연인지 모르겠는데 70만 원을 들어가가지고 70만 원을 드렸고 지금 102호 같은 부분은 가장 최근까지도 제가 좀 명도장이 심했었고 협회장님한테도 잠깐 여쭤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마지막 다시 한번 이제 만나서 최종으로 이제 배당은 제가 2.5개월 제가 4월 23일 날 잔금 납부를 했는데 제가 7월 초에 나가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었습니다. 제가 그럼 어떠한 식으로 이분들을 명도를 했는지를 한 번씩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보면 걔가 뭔가 물려가지고 너무 아파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석상입니다. 죽어 있는 거죠.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걸 엄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 명도 전략에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협회장님한테 다 배운 겁니다. 엄청 손해본 부분을 과장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이 집을 샀고 현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 2억 3천 얼마 최대한 끌어받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월 100만원에서 한 달에 3만원에서 4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세입자가 안 나가면서 제가 지금 손해보는 부분, 월세를 못 받는 손해부분이 얼마며, 그 다음에 이게 최저가가 3억 100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입찰은 4억 1천에 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세입자한테 항상 했던 말이 3억 1천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제가 4억 1천까지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세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돈 더 가게 하려고 1억이나 더 높게 썼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들은 그냥 3억 1천이 최저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3억 1천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 나중에 주인 세대에 먹혀가지고 이따 카톡을 보여드릴 텐데 먹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영화 다 보셨죠? 저는 이건 이제 악인 선인 공공인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명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 집사람과 저하고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주로 대부분 항상 전화를 하고 공격수, 악인의 역할을 하면서 세입자를 약간 쪼는 역할을 했고요. 제 집사람은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에 면담 이제 만나러 가서 항상 천사 코스프레를 하고 선인의 역할을 하고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목을 좀 따가지고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입자와 저와의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뭐 이제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예전 집주인이요. 아니면은 세입자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이제 대리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리인을 공공적으로 만들고 했는데 만나기 전에 전화상으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겁을 줘야 된다고 할까요? 언제 나가실 거냐? 빨리 나가셔야 된다. 무조건 버티시는 게 답이 아니다. 정 못 나가시면 저는 법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쪼는 역할을 했고 집사람은 마지막 이제 만났을 때 천사고싶으라고 정말 힘드셨죠 하면서 무조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손까지 잡으면서 그 마음 다 안다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선인 코스프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의 적을 어떻게 썼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누구를 같이 비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의 뭐라고 할까요? 동질과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악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하고 저하고 좀 나쁜 감정이 많이 쌓이는 상태였거든요. 만나는 날 공공의 적을 같이 비난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나쁜 감정이 싹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의자 대처님의 협회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게 제가 100.25 때 명도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계속 전화를 하면 100.25 같은 경우는 전화를 무조건 해피라고 배째라 나는 4,500 다 날리기 때문에 돈 없다. 이든 다 받으니까 난 무조건 못 나가겠다. 나 100.25 때 대리인을 세웠는데 대리인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제가 집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았는데 너 도대체 지금 낙찰자랑 무슨 관계냐? 뭐 배를 째버리겠다는 등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뭐 협회장님한테 달리는 많이 돼서 그런지 그냥 이게 듣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적었냐면 저는 한다고 했는데 결국 말이 안 돼가지고 저는 마지막 만나러 간 날 강제 집행성 머리를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집행이 열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제가 난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 했지만 집사람이 그래도 여기 뭐 지금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사람이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강제 집행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어떻게 보면 좀 2.5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협회장님이 했던 말이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항상 협회장님이 말씀 진의자 대처는 이건가 보나. 이런 생각이 느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아까 8,100을 날리신 세입자인데 보시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주셔서 아까 협회장님 이렇게 하면 가오가 안 난다고 했는데 별도 배당금이지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3억 채무를 쓸 수 있는데 4억 채무 1억이나 넘게 썼습니다 하고 이사비가 처음에 나오다가 제가 높게 써가지고 2억 9천이라 그나마 받아가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사비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실제 주고받던 내용이고요. 이거 개인정보라 지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 예감대 나으리 해가지고 제가 좀 버선발을 벗고 뛰어나오는 장면을 찾고 싶었는데 일단 뭐 그나마 좀 대체 사진이긴 한데 배기호 같은 경우 에피소드긴 한데요. 마지막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치고받고 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집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좋게 이제 마무리가 간 다음에 제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또 한 번 내려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딱 찾아가니까는 그분이 식당을 바로 집 옆에서 바로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니까 아줌마 엄청 방귀집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찬을 내주시는데 옆에 보면은 그릇이 있는데 거기는 평범한 그릇인데 저희 오는 그릇은 고급스러운 그릇이나 반찬에 5~6가지 나오는 좀 저희는 한 7~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는 과일, 막 채소까지 과일까지 주시면서 아무튼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됐고 제 입장에서는 그분은 어떤 식으로 마음이 들고 있냐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명도 전부터 이분이 좀 세입자들한테 주위 부동산에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조사하고 다니시는 나름 변호사도 알아보시고 기가 센 걸로 유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어떻게 마지막 날 진의사 대치면 그걸 통해서 좋은 관계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분을 잘 구슬려가지고 거기 들어온 세입자분들을 관리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 89, 뭐 이거 어떤 숫자 같으세요? 이게 제 물건이라 계속 남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퀴즈는 더 이상 못 되겠고요. 퀴즈가 되게 많네. 시즌 못하게. 수익률입니다. 이에 30% 밑에는 80%인데요. 이게 다가구의 어떤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마법 같은 수익률이긴 한데 사억이 넘는 집을 투자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투자된 데는 뭐 전세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많게는 4천에서 5천 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적게는 한 1,000, 2천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천 정도 들어갈 때는 30%, 물론 이제 관리비 같은 거 제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30% 정도 나오고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89%까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현재 맞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소금쟁이 협회장님 PT 과정을 하고 나서 과연 이 소금쟁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딱 인터넷에서 딱 찾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달팽이잖아요. 달팽이가 보시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을 달고 휙 날아가는 그림이죠. 소금쟁이나 이제 부동산 경매를 알기 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라든지 목표가 있을 텐데 달팽이 속도를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협회 소금쟁이로 협회장님하고 PT나 스파레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 달팽이 들기에는 제트 엔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제트 엔진을 달고 모두 다 이제 이런 제트기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띄우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